안녕하세요. 순천효상고 김동화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죽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오늘은 그 중에 장국죽에 대해 배울 거예요. 장국죽은 고려시대부터 만들어진 죽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해산물로 만들 수 있는 전복죽, 낙지죽, 야채죽, 이 죽이 있지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야채죽이 많이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국죽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장국죽은 고려시대 임종 때부터 배앓이를 하실 때 드셨던 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죽은 다른 죽과 비교하여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들어가는 재료는 간을 맞추기 위해 간장이 주 재료로 사용되게 합니다. 우리가 많이 배가 아프거나 몸이 안 좋을 때 소화를 못 시킬 때 죽을 많이 먹죠. 죽에는 쌀 갖고 이용을 하지만 쌀 위에 보리, 수수, 차조 이런 여러 가지 곡식들로 죽을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요즘 엘빙 시대라고 해가지고 웰빙 죽을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엘빙이 아닌 전통 장국죽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볼에 100g의 쌀을 넣어가지고 씻겠습니다. 이 쌀을 씻는데 이렇게 하얀 물이 안 나올 때까지 씻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장국죽 끓일 때 죽 색깔이 하얗게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씻은 거는 물에 이렇게 받아가지고 한쪽에 이렇게 치워두고요. 자, 건표고 마찬가지로 이게 딱딱해요. 딱딱하니까 볼에 넣어서 이렇게 물에 불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준비한 야채를 썰 건데요. 자, 대파를 먼저 물에 깨끗이 씻어가지고 칼을 2등분 이렇게 쭉 잘라줘요. 그러면 이렇게 속껍질이 벗겨지는데 이거를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썰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썰어주는데 원으로 썰어도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절반 갈라서 썰면 자, 이렇게 곱게 썰 수 있어요. 이게 하나의 팁인데요. 자, 이렇게 썰으셔가지고 자, 이거를 옆으로 편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썰 거예요. 자, 이렇게 써는데 항상 칼질할 때 엄한 짓 하면 안 되고 바로 집중. 그래야 손이 안 다치겠죠. 자, 이렇게 한번 썰어서 이렇게 밀어서 칼은 항상 손 등으로 자, 이렇게 썰어 가지고 한쪽에 이렇게 담아 둘게요. 두 번째는 마늘은 씻어가지고 이 앞에 꽁지만 이렇게 제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편으로 이렇게 썰어서 다져도 되지만 이거를 곱게 다지고 싶으면 칼 등으로 이용하는데요. 이거를 꾹 눌러주면 이렇게 부서지죠. 이거를 칼 등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다져줄 거예요. 이렇게. 다지는데 칼이 항상 위험한 게 이렇게 아무리 칼 등으로 한다 하더라도 손바닥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가면 이렇게 손이 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재료하고 칼하고 손바닥은 항상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눌러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곱게 다져 주는데요. 이거는 이따가 표고버섯, 소고기 양념할 때 쓸 거예요. 자, 마늘도 곱게 다져 가지고 파 옆으로 둘게요. 항상 행주 가지고 도마하고 칼은 닦아가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에 고기는 죽에 들어갈 건데요. 자, 키친타올에 한번 올려가지고 핏기를 한번 쭉 눌러서 핏기를 제거할 거예요.
고기가 항상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핏기가 있어가지고 칼질할 때 항상 위험하니까 고기의 반대쪽 라인으로 이렇게 썰어주면 됩니다. 고기 써실 때 무턱대고 써시면 손 등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칼 사용할 때는 손이 이렇게 가서 이게 손 중지에 밑바닥에 쓸릴 수 있도록 썰어 주시는 게 제일 안전하답니다. 고기는 이렇게 결대로 이렇게 썰어서 준비하고요. 이렇게 썰린 거를 다시 한번 반듯하게 채를 썰어 볼게요. 죽에 고기가 이렇게 길게 들어가면 가다가 목에서 걸릴 수도 있고 장국죽을 끓일 때 이쁘게 나오지가 않아요. 될 수 있으면 고기를 최대한 얇게 썰어 가지고 준비해 두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채를 썰어서 이제 깍둑 모양으로 일명 다진다고 하죠. 이렇게 고기를 다져 줄 거예요. 고기를 이렇게 다졌는데 어슷어슷 보일 수도 있죠. 이럴 때는 아까쯤에 저희가 파하고 마늘 한 것처럼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잘게 다져주는 게 좋을 거예요. 고기가 이렇게 곱게 다져지면 이거를 양념을 해야 되니까 쬐까는 볼에 담아 놓을게요. 또 한쪽으로 준비해 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에 불려 놓은 표고버섯이 이렇게 말랑말랑해졌죠. 이 말랑말랑한 거는 이렇게 물을 버리고 흐르는 물에 이렇게 한번 씻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표고버섯 꼭다리는 물에 불린다 하더라도 많이 딱딱합니다. 이거를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잡고 하면 손이 베겠죠. 그럴 때는 손가락 한 마디를 꾹 눌러서 이렇게 떼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표고버섯은 이렇게 가늘게 0.2에서 0.3cm로 이렇게 채를 썰어 주시면 됩니다. 항상 칼질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표고버섯이 딱딱했던 게 물을 먹으면 이렇게 말랑말랑해요. 그렇죠? 이 말랑말랑한 게 칼질할 때 이렇게 손 등을 타고 뚝 들어가면 피가 나니까 항상 조심하셔가지고 칼질을 하셔야 돼요. 표고버섯도 양념을 해야 되니까 한쪽으로 놓을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칼질은 끝났어요. 이제 칼질은 사용 안 할 테니까 한쪽으로 도마와 칼을 닦아서 이렇게 두시고요. 항상 칼은 본인의 앞에, 칼날이 앞으로 볼 수 있게 항상 이렇게 놓으셔야지 이렇게 조리를 하다가도 이렇게 손이 쑥 가면 안 베고 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했던 양념을 해볼게요. 자, 소고기 다져놓은 거랑 표고버섯, 여기에 들어갈 양념은 똑같아요. 자, 간장, 아빠수저로 두 숟가락, 그 다음에 깨 하나, 참기름 한 숟갈, 후춧가루 한 숟갈. 여기에 우리가 방금 다져 놓았던 대파하고 마늘 있죠. 마늘 다져 놓은 거 한 숟갈, 파 한 숟갈. 이거를 이렇게 젖어주면 돼요. 지금 제가 넣은 거는 어디에 이용할 수 있는 재료랑 똑같죠. 저희가 흔히 먹는 불고기 양념이랑 비슷해요. 근데 여기에 안 들어가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시겠나요? 안 들어가는 거는 설탕이 안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양념이 되면 이거를 절반씩 이렇게 나눠요. 나눠서 버섯이랑 고기 이렇게 부으셔가지고 양념을 해서 재워두는 거예요. 고기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요. 이렇게 해서 수저로 이렇게 꾹꾹 눌러서 이렇게 한쪽으로 재워놓고 표고버섯도 같이 이렇게 밑간을 해둔 이유는 버섯에 간이 배 수 있게 하려고 고기랑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이제는 뭘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실까요? 맞아요. 이제 저희가 불려놓은 쌀을 갖다가 한번 씻어서 죽 만들 수 있는 크기로 다져볼 거예요. 자, 불린 쌀, 물을 이렇게 버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 물이 하얗지 않죠. 일명 쌀뜨물이라고 하는데 쌀뜨물이 아예 나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물기를 제거하고 자, 물을 뺀 쌀을 갖다가 부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보면 30분 정도 불려놔서 쌀이 완전 찹쌀처럼 하얘졌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부으면 다 떨어지겠죠. 자, 여기서 팁 하나를 드리면 자, 어디나 있는 위생팩을 제가 준비했어요. 여기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자, 쌀을 이렇게 넣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부셔도 되는데 잘못할 수 있으면 쌀이 다 부서지면서 나오겠죠. 그럼 여기를 이렇게 살짝 묶어줄게요. 이렇게 묶어주고 쌀을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펴주는 게 좋아요. 공기를 빼고 일명 밀대라고 있는데 밀대로 부으셔도 되고요. 집에 있는 이런 그릇 아니면 저희가 방금 쌌던 칼 있죠. 칼로 이렇게 으깨주는 게 좋거든요. 자, 쌀로도 이렇게 으깨져요. 이렇게 으깨지는데 자, 여기서 더 간단한 거는 이렇게 중량이 나가는 그릇이나 이런 접시 이걸로 이렇게 살살 이렇게 부숴주면 돼요. 쌀을 부숴줄 때 힘을 많이 주면 봉지가 찢어지고 쌀은 다 밖으로 나가겠죠. 그리고 우리가 장국죽을 만드는데 이렇게 쌀알을 부시는 이유는 쌀이 크면 빨리 안 끓고 빨리 안 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잘 못 드시는 분도 이렇게 쌀을 이렇게 빻아가지고 죽을 쓰게 되면 미음이랑 죽 가운데에 와가지고요. 어느 사람이나 다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쌀을 부수면 그 알갱이는 다 사라지고 이렇게 가루로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도마랑 비닐봉투를 이용한 그 재료는 다 끝났어요. 이제 저희가 물을 끓여 가지고 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팬에 불을 올릴게요. 냄비를 불을 켜고 냄비를 올렸어요. 저희 칼도 위험하지만 집에서 사용하거나 어디에 있던 불이 일단 무서워요. 이렇게 불을 사용할 때는 항상 조심하시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집에 있는 아빠 숟가락으로 참기름 한 수저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릇에 냄비에 코팅을 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참기름이 좀 올라올 때쯤 우리가 아까쯤에 재워놨던 소고기를 넣어볼게요. 넣어서 고기를 이렇게 살살 볶아주면 되거든요. 자, 고기의 표면만 익을 때, 이럴 때 버섯을 같이 넣어줄게요. 이렇게 센 불에 하면 고기하고 표고버섯이 탈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자, 넣고 고기에 핏기가 아예 없어요. 없죠. 이럴 때 우리가 빻았던 쌀을 붓겠습니다. 이렇게 볶아서 쌀을 이렇게 고기와 표고버섯이 어우러질 수 있게 이렇게 볶아주는데요. 이게 쌀을 넣고 많이 볶은다고 좋은 게 아니겠죠. 그럴 땐 이렇게 딱 보시고, 자, 참기름에 의해서 쌀이 살짝 반투명 정도 됐을 때 종이컵으로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원래 6번 정도 넣는데요. 이게 한꺼번에 6번을 넣다 보면 이게 물량이 많아서 죽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쌀에 비해 종이컵 쌀 한 컵, 물은 6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제일 처음에 5번만 넣고 먼저 이렇게 끓여주는 게 좋습니다. 불은 최대한 높게 센 불에서 끓여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게 물을 넣었다고 이렇게 안 저으면 아래가 어떻게 될까요? 새카맣게 탔겠죠. 그거를 대비해서 이렇게 계속 저어주는 게 좋습니다. 센 불에서 죽을 끓이니까 이렇게 팔팔 끓어오르죠. 이럴 때 위에 떠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겠습니다. 불순물을 할 때는 그냥 제거하지 마시고요. 그릇에 물을 이렇게 조금 받아가지고 자, 이렇게 위에 뜬 하얀 불순만 건져내면 돼요. 이 불순물이 지금 고기하고 참기름에서 나온 불순물입니다. 먹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건져내는 이유는 사람들 몸에 그렇게 많이 좋지 않아 가지고 걷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장국죽을 이쁘게 색깔이 이쁘게 내려고 걷어내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팀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얼굴을 스팀 앞에 갖다 대면 얼굴에 화상을 입겠죠. 그럴 때는 좀 멀리 떨어져 가지고 자, 이렇게 저어주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가 깼던 쌀알이 반투명의 반이죠. 이럴 때 불을 중불로 좀 줄이세요. 중불로 줄여서 이렇게 젓는 거는 멈추시면 안 돼요. 이게 아무리 물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쌀은 무거워서 가라앉아요. 가라앉으니까 이렇게 안 저어주면 쌀이 냄비에 붙어서 아래가 탑니다. 타는 건 냄비에서 씻으면 상관이 없지만 이게 냄새가 나면 사람이 먹을 수가 없겠죠. 저희가 아직 간을 안 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간을 안 했는데 색깔은 이렇게 연한 갈색빛이 돌죠. 그 이유는 아시겠나요? 저희가 재워두었던 표고버섯하고 고기 양념 때문에 이렇게 연한
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젓다 보면 쌀이 좀 뻑뻑해지고 물도 이렇게 좀 갈색기도 탁하긴 하지만 이게 쌀 아래 스며들면 간도 맞고 되게 맛있습니다. 흔히 죽이 어떻게 다 돼서 완성이 되는지 잘 모르시죠? 이게 쌀을 이렇게 보시면 아까쯤에는 쌀알이 부서지고 밥알이 좀 있었지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줄이 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익어가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자, 이럴 때 저희가 준비해뒀던 간장으로만 간을 할 거예요. 자, 아빠 숟가락으로 한 수, 이렇게 한 수저만 넣으면 돼요. 일반 죽에 비해 장국죽은 말 그대로 간장 하나로만 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보면 아까쯤보다 색이 더 진해졌죠. 장국죽하고 일반 죽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면 소금 이런 게 전혀 안 들어가요. 간장으로만 간을 해서 맛을 내서 먹는 거예요. 옛날 임금님들이 소가리를 하거나 몸이 차거나 이럴 때 김일상궁이라는 분이 이 죽을 써가지고 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뽁뽁뽁 올라오죠. 그러면 밥에서 나오는 밥에 있는 전분이 이렇게 되직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물이 되직하게 제일 처음보다 더 많이 되직해졌죠. 이게 펄펄 끓을 때 불을 줄이고 한 10분 정도만 이렇게 계속 저어가면서 끓여주면 장국죽이 되직해지면서 장국죽이 완성을 볼 수가 있어요. 딱 보면 지금 죽이 다 된 것 같거든요. 보이시나요? 밥 아래 줄이 3-4줄 같죠? 이러면 죽이 완성된 겁니다. 그러면 이때 불을 끄시고 아빠 숟가락으로 참기름 한 방울만 이렇게 뚝 넣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휘 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참기름 냄새가 고소하게 나지만 그 향은 간장의 깊은 향이 난답니다. 얼핏 보면 여기 냄새가 저희가 먹는 불고기 있죠. 불고기 냄새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다 됐거든요. 우리 옆에 그릇에 담아볼까요? 이렇게 참기름을 넣고 완성된 죽을 가서 담아보겠습니다. 그릇 있죠. 그릇은 아무 씻어도 세균이 번식되니까 한번 씻어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릇은 여러 번 씻어가지고 사용하는 게 되게 좋아요. 씻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세균이 언제 들어갈지 모르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표고버섯을 이렇게 네 개, 5개 이렇게 건져 놓을게요. 자. 아무리 죽이 다 끓었다고 불 앞에 없다 하더라도 이 스팀은 여전히 뜨거워요.
그러니까 항상 스팀에 주의하면서 이렇게 담아주시면 되는데요. 죽은 항상 많이 주지 말고 덜도 주지 말고 딱 그릇에 이렇게 7부에서 8부만 주면 돼요. 자, 제가 버섯을 왜 건져놨냐면 그냥 먹는 것보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이렇게 올려서 나가려고 제가 따로 빼놨어요. 어떠세요? 오늘의 장국죽이에요.